올해 이제 노동콘센트에서 우리 이상영 농무사께서 역량 강화 교육을 해주실 겁니다. 네, 박수 크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상민 농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전에 그 사장님께서 불닭봉이라는 표현을 쓰셔가지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자 성우입니다. 그래서 밴드의 활용을 강조 주신 거 맞죠? 네, 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혹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저기 있는 영화 포스터 보이시나요? 혹시 저 영화를 봤다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나저 영화를 본 것 같아서 좀 많이 들으시죠? 좀 도와주십시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저 영화에서 주인공 이제 나무리 선생님은 일본에서 어떤 할머니 역할을 했나요? 맞아요. 유한보 할머니입니다. 남자 주인공은 혹시 누군지 아세요, 원래? 제 이름을 말씀드렸습니다. 저 이상민 농무사 맞습니다. 저입니다, 저. 제가 혹시라도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와, 회장님 안 써도 됩니다. 합성입니다, 합성. 자, 깜짝깜짝 멀긴 하지만 어쨌든 보이는 겁니다.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농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영상을 최대한 제가 활용을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바로 시작하면 좀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저를 이제 사장님께서 맞춰주셨잖아요. 자,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머리 스타일만으로 당연히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정도. 누군지 아실까요? 누구? 손흥민. 입모양만 보고 손흥민 선수 정답입니다. 자, 테스트였습니다. 테스트. 맞아요. 자, 그러면 혹시 이분 누군지 아실까요? 자, 음악이 조금 나옵니다. 가수입니다. 가수. 이거 인정은 바로 하시는 거예요? 저희 딴거 아니죠? 딴거 아니에요. 딴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제가 좀 난이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 누군가요? 헤어스타일만으로 설마 이 사람은 모르시겠죠? 참고로 배우입니다. 배우. 정말 수많은 배우가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정재. 네. 다시 한번. 이정재 영화 배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만 보고 어떻게 여러분들 아시는지 박수 한번 하시죠. 자, 이번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영화 배우인데 누굴까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힘이 세신 마동서 정답입니다. 자, 너무 잘 맞추시는데, 자, 이제 마지막 문제는 극단적으로 어렵습니다. 자, 혹시 넥타이만으로 나는 이 사람을 누군지 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넥타이만으로. 네, 영화 배우 아니고, 네, 연예인 아닙니다. 네, 선수도 아니고, 저는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요. 정치인 아닙니다, 참고로. 연예인 아니고 정치인 아니에요. 자, 넥타이만으로 많이 어렵죠. 네, 혹시 틀어주니까 누군지 알겠습니까? 네? 홍준은 정치인 아니에요. 정치인 아닙니다. 누굴까요? 조금 더 제가 보여드릴까요? 자, 이재용. 이재용 이정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생각보다 크게 보지 않는데 너무 잘 맞춰주셨고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제가 빠르게 혹시 이거 소문만으로 영화 제목이 아시겠습니까? 이응지은 쌍시옷입니다. 저 부르시는 거죠? 정답입니다. 이게 신나요? 네. 자, 마지막 퀴즈 갑니다. 자, 이분이 주인공이셨고요. 아저씨였습니다. 자, 이번에 뭔지 아시겠습니까? 기억, 시옷입니다. 영화 제목이에요. 네? 기생충. 기생충 맞나요? 기생충 보신 분들 계실까요? 그래서 기생충 많이 보면 돼요. 그러면 저 좀 도와주세요. 자, 하늘아 넌다 계획이 있구나. 송강호 씨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송강호 씨 주변에 엄마 그리고 아들, 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은 영화에서 보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 제 질문은 이겁니다. 아빠, 엄마, 아들, 딸 각각 직업이 혹시 보신 분 기억하시나요? 아빠 직업 뭐였어요? 운전수. 네, 운전기사였습니다. 엄마는요? 가정부. 그럼 아들하고 딸은요?
가정교사. 강사, 과외 선생님 정답입니다. 말씀 주신 거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노동법상, 오늘 노동법 하잖아요? 노동법상 보호를 받는 근로자는 누굴까요? 운전기사 아빠, 또 엄마는요? 엄마는 됩니까? 아들하고 딸은 어때요? 안 되나요?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들하고 딸은 여러분들 프리랜서 계약 아시죠? 근로계약이 아니고 3.3% 되는 프리랜서 계약이에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내가 마음대로 프리랜서 계약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프리랜서가 아니에요. 만약에 나의 지시로 그 사람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근로자입니다. 이거 유의를 하셔야 되고, 그런데 엄마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는 맞지만 법에서는 이 사람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빠는 어떨까요? 네, 운전기사 아빠는 근로자가 맞아요. 다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적용이 또 안 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누구를 고용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다룰 수 있다는 이야기를 조금 담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화를 만드신 분들이고요. 제가 동영상을 지금 하나 보여드릴 건데 소리를 제가 마이크를 여기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 연결해서 좀 들려드릴 건데 여러분들 꼭 확인해 주십사 싶은 게 뭐냐면 이 드라마를 보시면서 노동법상 저거는 사용자 입장에서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게 보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정 감사합니다. 자, 발견하신 분 계실까요? 노동법상 저거는 위반인데 라는 부분 혹시 발견하신 분 계실까요? 나가라고 전화 통보한 적은 없어요. 지금 비슷하게 하셨는데 문자 통보했나요? 문자 통보 원래 했습니까? 회고를 문자로 통보하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자, 그럼 카카오톡 통보도 있습니다. 카카오톡 그것도 안 돼요? 그러면 전화로 구구절절하게 막 잘 설명해 주면 어때요? 그거는 안 되나요? 아니면 직접 만나가지고 1시간 동안 되게 막 미안한 마음을 표하면서 정말 친절하게 왜 해고돼야 되는지를 막 안타깝게 얘기를 해주세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떤 방법만 됩니까? 네, 맞습니다. 방금 그 소면이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정답입니다. 그리고 또 단장님께서는 1개월 전에 해야 된답니다. 자, 여러분들 두 가지를 말씀 주셨거든요. 방금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표현대로라면 돈을 받아 처먹었다라고 했습니다. 해고 깡인 것 같긴 합니다. 요즘에 성희롱이라든지 횡령에 대한 부분은 되게 엄격해요.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문자로 했잖아요. 그러면 부정 해고기 때문에 원직 복직돼요. 그리고 해고 기간 동안에 임금도 다 줘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고 아까 단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고 예고 수당이라고 있는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돼요. 하루만 늦게 하게 되면 또 한 달씩 월급을 또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동법을 아셔야 되는데, 자, 굉장히 제가 빠르게 우리가 채용을 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 사업장에서 이제 입사 때부터 퇴사할 때까지를 제가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급여 명세서 작성 의무 혹시 아세요? 네, 근데 급여 명세서 잘 안 주죠. 맞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과태료가 나가는 경우는 저도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근로계약서만큼 급여 명세서를 어쨌든 작성해 주지 않으면 여기에 따른 과태료가 있습니다. 자, 근로계약서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 뒤에 계신 분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제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쳤는데 우리가 채용을 했는데 15시부터 23시까지 일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0시부터는 돈 주는 시급이 달라지는 게 혹시 보이시나요? 네, 야간 수당이라 하시는데 몇 시부터입니까? 8시보다 좀 더 뒤에요. 자, 8시, 9시 여기 나왔는데 무슨 답이십니까? 10시입니다. 10시. 자,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8시간의 일을 시키면 야간 수당을 줍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에. 그죠?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휴게 시간이 없습니다 되어 있잖아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4시간 이상 일을 시키면 휴게 얼마 줘야 될까요? 4시간 이상 일을 시키면 10분. 도중에 10분보다 좀 더 주셔야 마음 편하지. 20분. 20분보다 좀 더 30분. 자, 그러면 4시간에 30분 중에면 8시간 일 시키면 1시간입니다. 요거 꼭 아셔야 되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휴게 시간에는 무급이에요. 유급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마지막에 7,000원 근로계약 우리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얼마 이상 해야 됩니까? 네, 최저임금 얼마인데요? 9,680원. 6,600원은 작년이었습니다. 6,860원입니다. 6,860원이에요. 보통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조금 이제 난이도를 많이 한번 올릴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면, 뒤에는 보이시죠? 209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209시간. 참고로. 자, 여러분들 듣고 흘리셔도 됩니다. 뉴스를 저희가 듣다 보면 노동계에서 209시간 이야기 되게 많거든요. 자, 209시간의 의미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근로계약을 했잖아요. 여기 있는 아이유라는 사람을 고용을 했는데 9 to 6로 일을 시키시면 했습니다.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가장 이제 사무직군에 많은 시간이긴 합니다. 8시간. 하루에 8시간 주 5일 근무시키면 총 몇 시간이에요? 네, 40시간이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는 몇 시간 됩니까요? 한 달에. 160시간. 근데 여러분들 40 곱하기 4하면 160시간이지만 한 달은 4주보다 좀 더 있어요. 맞죠? 4.345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174시간이에요. 그런데 제 질문은 이거예요. 174시간을 일을 하는데 왜 돈은 209시간만 줄까요? 나머지 35시간 뭘까요? 어떤 걸 포함한다고요? 격주 휴무제가 네. 4일 들어가요? 네. 자, 이걸 땡땡 수당이라고 합니다. 주유수당. 네, 주유수당입니다. 주유수당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주유수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월급 때는 주유가 포함인데 시급제로 우리가 사람을 뽑잖아요. 그럼 별도로 주셔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요거 제가 금방 또 말씀드릴 건데, 자, 제가 당연한 말씀을 드리고요. 휴일에 우리가 안 쉬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휴일 근로라고 합니다. 밤에 10시 이후에 일을 시키면 당연히 야간 근로라고 하고요. 그리고 시간을 약속한 것보다 오버해서 일을 하면 초과 또는 일상 근로라고 합니다. 왜 이 당연한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게 다 돈 문제가 있겠죠. 그렇습니까? 50% 아산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자, 아까 전에 국장님한테 통해서 제가 조금 확인을 했어요. 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게 뭘까요? 근로기준법 중에서 우리가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적용이 안 되는 게 있어요. 혹시 아시는 거 계세요? 있으세요? 중대재해처벌법.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시면 되는 거예요. 또 뭐 있을까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안 되고. 임시 공휴일을 안 쉬도 된다. 정답입니다. 유급휴일이 의무가 아닙니다. 맞죠? 그 두 가지를 빼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앞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다 적용이 안 됩니다. 자, 조금 보답하기 때문에 보여드리면, 이거 제가 보여드린다고 해서, 이거 그냥 막 하면 되겠네, 이런 의미 아니에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부당해고 아까 전에 동영상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구제 신청 못해요, 근로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에 대해서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유의하셔야 되는 게, 그러면 부당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네. 그렇진 않아요. 부당해고는 억울한 해고는 맞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국제 제기를 하러 노동위원회에 가게 되면 각하처리 됩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옆에 보면 휴업수당이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 5인 미만 사업장은 문을 닫을 수 있어요. 근데 5인 이상 사업장은 문을 닫으면 근로자에게 70%라는 휴업수당을 줘야 됩니다. 근데 5인 미만은 적용이 안 되고요. 그리고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어요. 극단적으로 연금노예 계약도 동의만 있다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거 악용하라는 말씀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밑에 보시면 연장, 야간, 휴일, 가산 수당은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 혹시 연차라고 들어보셨죠? 연차에 대해서 의무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주면 안 되는구나. 그렇진 않아요. 주는 건 마음대로. 다만 법에서는 어쨌든 그게는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바생인데 이렇게 묻습니다. 사장님한테. 사장님이 제가 알바라서 4대보험도 가입할 수 없고 연차도 없고 퇴직금도 없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맞나요? 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있습니다. 아닌가요? 있습니다.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가요? 어떤 기준으로 그렇습니까? 와,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근무 시간이 15시간이 한 주에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집니다. 주 15시간 기준으로 해서 주 15시간 넘잖아요? 그럼 한 달에 60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4대 보험도 다 가입을 해야 되고, 맞죠? 연차도 줘야 되고, 유수당도 줘야 되고, 퇴직금도 줘야 되고. 근데 15시간이 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15시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5인 미만은 좋은 질문입니다. 개인 업체, 법인업체 상관없이 5인 개인 법인 상관없고요. 5인 기준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까 연차는 달라지긴 합니다. 그 외에는 근로시간 15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동영상을 되게 짧게 하나 준비를 했는데 금방 하나 보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끊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질문을 뒤에 박살 내잖아요, 맞죠? 사장님이 뭐 하는 거 됐습니까? 월급을. 근데 잘 보세요. 사장님도 되게 억울했어요. 왜? 어떠한 이유로 월급을 제대로 안 줬습니까?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지각해서. 또, 김밥 먹었죠. 어떤 김밥이었습니까? 지난 김밥, 두개 지난 거. 어쨌든 이거는 딴 거예요, 맞죠? 그리고 처음에 빠르게 지나갔지만 제가 마이크를 듣게 됐거든요. 몇 달 일하게 했는지 혹시 들으실 수 있을까요? 2달입니다. 앞쪽에 들으셨거든요. 또 어떤 거 있습니까? 창고에서, 네. 2달을 따놔서 뺐습니다. 창고에서 먹고 자고 한 거 수도세 전기세 뺐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됩니까? 안 되죠. 자, 안 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요. 법에 임금 지급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지어 손해라고 하더라도 동의 없이는 이 돈을 못 빼요. 자, 여러분들 예로 있잖아요. 퇴직금 포함해가지고 이번 달에 얼마를 주고 계속 매달 퇴직금 포함해서 준 거예요. 맞죠? 합의했죠? 그런데 나중에 근로자가 퇴직금 주세요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우리는 전에 줬잖아 할 수 있을까요? 전에 한 달에 여기서 줬잖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었습니까? 네,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줬더라도 달라고 하면 땡도 다시 주셔야 됩니다. 퇴직금에 대해서. 그죠? 그거를 돌려받으려면 인사소송 하셔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얘기를 제가 임금지급을 말씀 좀 드리고 싶었는데 이 중에 제가 포인트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아까 이 친구가 미리 준비한 것 같아요. 요즘에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자, 편의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대놓고 솔직하게 정주님들이 이런 얘기가 하세요. 7,000원밖에 우리 못 주는데 혹시 괜찮냐고. 그러면 이제 대부분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런데 안 돼요라고 하면 일 안 시킬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 친구들. 예, 일합니다. 열심히 한 6개월 일하고, 그죠? 이제 나중에 이제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되게 아쉬워서 점주님께서 또 이렇게 너무 괜찮았고 고마웠으니까 또 용돈도 좀 더 준 거예요. 고맙습니다 하고 갔어요. 14일 지나가지고, 네, 노동청에 신고. 네. 뒤통수 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최저임금 위반해서 안 줘도 될까요? 네,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리스크가 있다는 걸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장님, 5시간씩 53일 일을 했는데 98만 500원 주셔야 돼요. 거꾸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 98만 500원을 저는 직업 특성상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계산했을까? 아까 전에 주인공의 시급을 알고 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들으시고 계신가요? 얼마였어요? 맞아요. 3,700원. 3,700원이었습니다. 딱 넣으면 도돈이 딱 나와요. 그런데 이 친구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조금만 계산을 했고, 혹시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저 친구가 더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맞아요. 주유수당입니다. 자, 이 친구가 모르기 때문에 주장하지 않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주장하지 않으면은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아요. 근데 사장님도 당연히 이걸 먼저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주유수당은 한 주에 몇 시간 이상 일을 하면 줘야 되는 걸까요? 15시간입니다. 자, 한 예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편의점을 대상으로 서울에서 한 주에 몇 시간을 가장 많이 일을 시키는지를 보니까 지금 요렇답니다. 오렌지색이 제일 많은데 한 주에 12시간은 넘지만 15시간 미만으로 제일 많이 일을 시킨대요. 뭐 안 주려고 하는 걸까요? 근데 주유수당 안 주려고 합니다. 이거 법 위반입니까?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 한 주에 15시간을 이상을 일을 시키면서 주유수당을 안 주는 게 그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증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 줄 아세요? 네, 3년입니다. 3년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저임금이라든지 주유수당 이런 것들은 청소년 분들도 분명히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을 대비하시고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혹시 얼마인지 아시겠습니까? 5,000원입니까? 네, 너무 쉽죠? 자, 그러면 이거 얼마일까요?
자, 이거 얼마일까요? 혹시 아시고 계실까요? 자, 제가 5초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천원보다 많잖아요. 5. 원이가 하루 시급 아니에요? 네, 카운트 할 것도 없네요. 지금 9,800. 아까 얼마냐? 네. 네, 맞죠. 지금 제가 본 얘기하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다시는 준비한 거 맞아요. 우리 계속 이거 사이거든요. 그렇죠. 자, 9,860원입니다. 동작입니다. 자, 최저임금은 9,860원. 자, 7월 정도 되면, 다음 달 되면 최저임금 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노동계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까지 들어가서 예전에 최저임금을 정합니다. 예전에 혹시 만원 넘을까요? 넘지 않을까요? 넘을 것 같아요. 네, 넘을 것 같아요. 알 수 없죠. 마치 알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이 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이라는 겁니다. 참고로 올해 한 주에 40시간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최저 월액은 206만 740원입니다. 한 그 정도 되는구나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 마지막으로 등장을 시키는데 질문은 이겁니다. 이 친구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자, 우리 회사는 점심시간이 30분이 안 됩니다. 이거 적법한가요? 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 적법하지 않죠? 점심시간 30분 힘들잖아요. 맞죠? 적법하지 않나요? 아, 그렇죠. 네. 자, 억울해 보이긴 하지만 그겁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근무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만약에 4시간만 일을 하면 딱 30분 주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저 뒤에 있는 시계 혹시 몇 시 몇 분인지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죠? 혹시 앞에 회장님 혹시 보이시나요? 아, 3시 58분인가요? 아, 3시 56분이라고 합니다. 자, 저게 3시 56분이 시계가 아니고 저 사람의 시간이라고 하면 시계예요. 4시간이 안 되죠? 그러면 점심시간이 딱 지나가더라도 점심시간 뒤에 안 줘도 되나요? 네,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적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채용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시간을, 이 사람의 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맞죠? 그리고 한 주 쉬는 시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막판인데, 사례보험에는 여러분들 어떤 게 있을까요? 4가지. 건강보험, 교육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자, 근로자들 입장에서 제일 관심 많이 가지는 게 뭘까요? 고용보험인가요? 산재보험인가요? 다 다를 겁니다. 만약에 같은 사람들은 산재보험에 관심이 많을 거고, 그리고 만약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고용보험에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근데 고용보험에서 여러분들 제일 많이 들어본 보험 뭘까요? 급여. 실업급여입니다. 자, 여러분들 실업급여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데, 근로자가 자발적 못해서 하면 실업급여 받나요? 못 받나요? 못 받아요. 네, 근데 만약에 사장님들한테 이런 부탁을 해요. 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어떡하실까요? 안 됩니다. 네, 책임져야 되나요? 옛날에 해줬나요? 네. 맞죠? 자, 옛날에는 해줬지만 지금은 해주면 안 된답니다. 여러분들 해주시면 큰일 나요. 요즘에는 포상금 제도도 있고요. 그리고 잘 보세요. 한 명, 이 사람 진짜 마음에 들어서 동고사직 해준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본인 또 욕을 하겠죠. 그때 거절하기 힘들어요. 거절하면 찌르면 어떡하요? 그죠? 그래서 관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고, 무엇보다 요즘에 지원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동거사직이라든지 실업급여 발생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그런 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꼭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실업급여는 동거사직 말고도 어떤 걸 받을 수 있습니까? 네. 폐업요? 폐고요? 네. 아, 그렇죠. 폐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발생합니다. 그죠? 그리고 제일 많이 쉬는 방법이 기간 만료입니다. 기간 만료. 근데 잘 보세요. 1년 기간 만료를 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서로 이게 좀 안 맞아요. 그래서 그만두게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실업급여 요구합니다. 갑자기 그러면 1년 안 됐지만 한 7개월 됐으니까 7개월 오늘 17일까지만 일하자. 괜찮을까요? 안 되죠. 맞죠? 이것도 부정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간 만료든 본거사직이든 이런 것들 항상 유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도와주더라도 좋은 마음이더라도 혹시 여러분들 퇴직금 대신에 실업급여 챙겨줄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그죠? 왜냐하면 형사처벌 대상이고요. 그리고 포상금 대비에 따라서
5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카자흐스탄 줄다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사본보다 중도가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저도 받지 못한 박수를 그 친구가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원래 뒤에 한 2분 정도 더 있어요. 제가 짧게 편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아주 짧은 시간 또 요청 주셔가지고 제가 30분만 강의를 드리지만 여러분들 아예 말씀드렸던 주휴수당이라든지 휴게라든지 최저임금이라든지 근로계약, 임금 명세 같은 대리액수로 이런 것들 다 있어도 됩니다. 다만 저도문사를 우대자가 적자면 여러분들 줄다리기 굴이 있잖아요. 그거를 사장님들께서 문법이라 생각하시고 그걸 두 줄을 꼭 쥐고 계시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친구들 감사합니다. 자, 이상의 고민 농사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